그녀를 향한 나의 마음. 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영상입니다. 리액션 편에 이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헐빛에 환장을 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의 그룹의 형태에서는 이런 캐릭터 혹은 이런 피지컬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아이돌들도 이제 몸 좋고 피지컬 좋은 건 맞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약간 이런 와일드한 이런 맛이 좀 없기는 하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와일드한 그룹이 여기서 명맥이 끊겼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분명.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박재범. 요즘 친구들은 여기서 응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많은 어떤 연예계의 사건들이 많지만 세간의 관심을 꽤나 많이 받았던 사건이었거든요. 전에 제가 박재범 영상 만들 때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연습생 시절에 적었던 글들이 문제가 되어서 2PM에서 퇴출당한 그런 사건인데요. 당시에 2PM의 인기를 제가 정확하게 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서 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제가 봤을 때는 불타오르네 혹은 쩔어 하던 방탄 정도의 인기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봐요. 그 정도 인기이거나 그거보다 좀 더 많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러니까 주가가 꽤나 오르던 시절이어가지고 화제가 되게 많이 됐었던 그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난리가 났기 때문인데 이게 저는 그래요. 범죄도 아니었고 그리고 해석과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과장도 있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당시 보도되었던 내용은 뭐 내용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좀 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랩하면 잘한다라고 막 한다 그리고 뭐 게이처럼 화장을 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친구랑 주고받은 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저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 이제 화장도 그랬고 그리고 박재범 본인 스스로도 랩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게 있었을 텐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싫었긴 했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잘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프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본인이 가수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요런 식의 발언은 경솔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였다라는 것도 인정은 하고요. 저도. 그러니까 박재범이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된다. 약간 요 정도. 그리고 해당 곡은요. 박재범 사건 이후에 직접적으로 바로 다음 곡이어가지고 세간의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당시에 박재범 팬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던 걸로 저는 체감을 해요. 저는 아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재범 이야기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박재범 없이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의문도 많이 들었던 곡이고요. 재밌는 사실은 분위기가 박재범이 컴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론이 형성이 많이 됐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2009년 마마 이제 어게인 요거 할 때 2PM이 박재범 자리를 비워놓고 진행을 하거나 앨범 타이틀도 뭐 1시 59분 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걸 보면 컴백에 대한 떡밥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해당 곡의 응원법에도 박재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컴백을 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두 번째 2009년 당시의 가요계는요 약간 뿅뿅거리는 사운드 약간 EDM 사운드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타가지고 그런 곡들의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같은 해에 냈던 어게인 앤 어게인만 봐도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죠. GD의 첫 솔로 하트브레이커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메가 히트곡 쏘리쏘리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수능 금지곡 1호 링링동 애프터스쿨의 디바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곡들이 유행했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팬덤으로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고루고루 인기를 많이 받았던 해들이에요. 요때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 노래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래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 팬덤의 화력으로 막 확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렇게 고루 대중들이 사랑해줬던 그런 곡이라는 거. 2009년 자체가 2PM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였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때 당시에 JYP의 남자 그룹 이미지가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짐승돌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정립시킨 해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활동을 했었고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세 번째, 곡입니다. 곡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박진영 본인이 하려고 했던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 박진영 느낌이 물씬 나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저 곡을 박진영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완전 개찰떡이거든요, 진짜. 곡은 엄청나게 뿅뿅거리는 그런 거는 아닌데 데뷔곡이 10점 만점에 10점과 비교를 해봐도 그 당시 흐름이 굉장히 빨리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죠.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해당 곡을요, 추억이나 재미 관점에서 보거나 듣는 거지 곡이 주는 메시지나 뭐 느낌이 좋아서 듣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는 또 다르니까 저는 그렇다라는 거. 솔직하게 랩 파트만 들어도 왜인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 가수와 비교하려는 건 아닌데 같은 해에 나왔던 GD의 하트브레이커 같은 곡에서의 랩과 비교를 해본다고 해도 솔직히 허트비트에서 나온 랩이 그렇게 좋은 준수한 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랩에 대한 연습 기간이나 뭐 그런 포지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JYP 자체가 랩을 모르겠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JYP는 랩을 좀 우습게 알아요.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랩이라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보컬 역시 얼굴을 안 보고 우리가 창법 있죠, 창법만 들으면 이거 박진영이 시켰구나 딱 느낌이 올 정도로 강하게 든다는 거. 곡 내용은요, 무턱대고 뭐 날 떠난 너 뭐 심장이 뛴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인데 무슨 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나 그 JYP 특유의 약간 무턱대고 너를 향한 나의 심장 으아 뭐 이런 이미지 때문에 좀 재미가 있죠. 그래서 참 그때니까 가능했다 싶기도 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코스튬. 의상은 다들 피지컬이 좋아서인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옥태견 수트핏은 진짜 개간지구나 싶을 정도로 멋진 착장이고요. 다만 왜 묶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머리가 왜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진짜. 보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왜 묶었지? 특히 니쿤 그리고 준호, 이거 왜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저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화장은 그때 당시 뭔가 좀비? 뭐 이런 형태 때문에 핏기 없는 그런 얼굴, 약간 기빨린 남자의 그런 화장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와서 안 사시는데 전부 다 장갑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실은 그 머리 묶은 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는 집중이 안 돼요. 머리 왜 묶은지 이유 아시는 분들 혹시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실래요? 다섯 번째, 퍼포먼스입니다. 해당 곡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퍼포먼스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좀비다 뭐 약간 이런 컨셉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다양한 킬링 포인트가 있는 그런 퍼포먼스였고요. 일단 해당 무대는 컴백 스테이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해당 멤버가 한 명씩 춤을 보여주는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다짜고짜 막 팝을 개 꼽아버리는 준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죠. 그리고 정용돈에 돌아가는 이 춤을 보이는 찬성에 이어 감미감미의 준케이의 춤. 그리고 섹시하려 하지만 바디웨이브밖에 하지 않은 니쿤. 그리고 이 곡은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 느낌이 강하게 나는 옥태견까지. 시작은요, 무릎 꿇고 생선처럼 헐떡이는 옥태견의 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랩을 하면 아마 좋은 이야기 듣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게 사실인데. 이제라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새로운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봐도 계속 다시 또 다시 돌아서 왜 네 생각만 나는지 안 할래 그만할래 아무리 내 자신을 다른 것도 달래 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심장이 고장 나버렸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 파트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괜찮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찬성 파트의 소리를 내는 느낌 때문에 웃겨져 버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음악 없이 그 구간만 보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왜 아직도 때문에 약간 산통 깨는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 왜 아직도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국어책 읽는 듯한 그 랩 형태 역시도 아쉽기는 매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구간에 자연스럽게 다들 이렇게 일어납니다. 너를 잡고 놓지를 못해. 지금도 네가 나의 곁에 있는 것 같아. 그를 잊지 못해. 컨셉이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약간 은근슬쩍 일어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영 구간에는 일렬로 모였다가 프리스타일로 옆으로 흩어져요. 근데 이 구간을 음색을 빼고요. 곡의 타이밍이나 가창만 들어보면 진짜 박진영 느낌이 많이 나요. 준호 파트에는요, 해당 곡의 컨셉이 드러나는 뭔가 마리오네트 같은 형태의 안무가 나옵니다. 여기는 솔직히 아예 대놓고 박진영 느낌이 나요. 박진영이 무슨 느낌을 내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파트죠.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다가 보면 느끼는 점이 뭐냐면 해당 곡이 안무가 없어요. 진짜 많이. 요즘에는 이런 형태가 흔치는 않은데 이 곡은 진짜 안무의 양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나서 후렴으로 들어갑니다. 후렴 부분도 이제 와서 보니까 임팩트가 확실하게 있어서 그렇지 안무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후렴 부분이 이게 절반이에요. 이게 절반. 이거 하고 한 번 더 하잖아. 그런데 방송 안무에서 원하는 임팩트 그리고 흥행성 이런 거를 생각하면 요만큼 안무가 나오는 것도 힘들죠. 진짜 완전히 잘 나온 안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안무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를 안다기보다 이 안무를 우리가 확실하게 눈에 익히고 있다라는 거지. 이 노래 하면 이 안무 이렇게. 그리고 이 구간에요. 구간 매듭이 되게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에도 구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작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매듭을 좀 지어주고 넘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좀비 댄스라는 이름이 붙었던 그런 구간이 나와요. 이게 초집중해서 보면 뭔가 멋있는 느낌이 나요. 근데 조금 웃기게 하면 세상 웃긴 동작이에요. 이게 약간 멋있게 하면 되게 무슨 어떤 이미지가 있어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이걸 좀 웃기게 하면 되게 웃긴 동작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숙련자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포인트 안무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매듭을 또 다르게 지어줘요. 아까 처음 했던 매듭이랑 또 다르죠. 그리고 해당 곡에서 그나마 가장 어려운 안무가 나와요. 니콘 파트로 들어가면서 또다시 동작은 없고 좀비들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합니다. 준호 파트로 들어가면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동작들이 좀 나와요. 이 안무가 바쁘고 어려워서 숨이 차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힘을 좀 주고 움직여야 되고 몰입해서 흔들고 무너지고 약간 이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력적인 소모가 큰데 손을 이용해서 막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쾅 치면 막 쓰러지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퍼포먼스를 보인다라는 거. 내가 기다리는 거 너는 이미 날 잊었어. 완전히 지웠어. 왜 나는 그리고 다시 한번 후렴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간에서 멋지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막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막 옆에서 막 안무하고 있고 둘이서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 있어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동방신기 퍼플라인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후에 사정없이 남자의 야성미를 꼽으면서 프리스타일로 지져줍니다. 그리고 나서 무대가 끝으로 치닫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JYP가 하우스 스텝에 꽂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우스 스텝들이 막 나와요. 중간에 트레인이라는 그 동작이 있는데 그 응용 동작도 나오고요.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죠. 걸그룹 대참사 그 아시죠? 마지막은 탑사키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한 팀은 진짜 2PM이 유일했죠. 그리고 아크로바틱한 거를 섞는다라는 것도 2PM이 굉장히 선두주자였고요.
네, 이렇게 BM에 조금은 아쉽지만 또 우리의 추억의 한 구석에 있는 그런 곡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이 멋있다, 멋없다, 뭐 완성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 추억에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봤어요.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4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